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아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 약바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팹리스랑 디자인 하우스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팹리스가 뭔지 디자인 하우스가 뭔지 사실 잘 모르고 이제 매매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실적 방향 어떻게 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아주 심플하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팹리스부터 말씀드리죠. 자, 팹리스가 뭐냐는 너무 심플하게 보시면, 자, 팹리스는 자기가 설계만 하는 애들이에요. 설계만. 그러면은 결국 자기가 뭐 칩을 판다고 하는데 어떻게 파느냐? 자, 내가 설계를 하고 그 설계만 하고, 설계 공장이 없어요. 그리고 뭐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거죠. 뭐 삼성전자든 또는 TSMC에서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제 생산해서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제 가져오는 거죠. 서로 이제 계약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하죠. 자, 이 사이에 껴있는 게 디자인 하우스예요. 자, 원래는 설계를 본인이 하고 후공정까지 디자인 하우스가 하는 역량까지 거의 다 자기들이 하는 게 기존의 팹리스 회사예요. 팹리스 회사. 근데 이 팹리스 회사가 이제 돈을 벌려면은, 야, 내가 설계가 다 끝났어. 그럼 이 설계를 가지고 칩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가가지고 칩을 만들어서 가져오겠어 라고 하던 시절이었는데, 야, 이거 내가 해보니까 이 후공정단의 이 디자인 하우스에 해당하는 역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니까, 아, 이거 너무 비용 부담인데? 내가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이게 설계하는 게 모두 다 양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연구개발하려고 설계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 데리고 있으니까 이거 얘네들 놀잖아. 이거, 야, 이거 얘네들을 다 내보내고 이거 우리가 이제 코어 설계, 중심이 되는 설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디자인 하우스한테 위탁하자. 그럼 디자인 하우스들은 여기 팹리스 회사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위탁을 받는 거죠. 위탁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삼성전자에 뛰어가서, 야, 내가 이거 A라고 하는 회사의 그 설계를 가지고 양산할 수 있도록 세팅해놨으니까 삼성전자에다가 돈 주고 칩 받아와요. 디자인 하우스가 테스트까지 다 해와서. 그러면 디자인 하우스가 여기 팹리스에다가 칩을 팝니다. 칩을 판다는 게 보다는 유통이죠. 단순 유통이에요. 이걸 양산 매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팹리스는 그래서 설계만 한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데 자기가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없어서 팹리스라고 하는데, 결국 삼성전자나 내가 뭐 12인치의 어떤 미세공정 설계가 아니면 구형 파운드리를 쓴다. 그러면 동바이텍이나 뭐 키파운드리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양산해가지고 칩으로 이제 완성품을 가져오면 그 칩을 고객사들한테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설계를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고 매출이 막 나오면은 영업 레버리지가 빵빵 터지는 거죠. 팹리스 회사들은.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디자인 하우스는, 야, 우리가 팹리스 너네가 설계할 때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리가 코어 설계단부터 좀 도와줄게. 그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너네 코어 설계 끝나면은 양산까지 우리가 100% 담당하게 해줘. 양산을 담당한다는 건 디자인 하우스가 공장이 있느냐? 디자인 하우스도 공장이 없어요. 다 삼성전자나 TSMC의 파운드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팹리스는 결국 그 설계만 한다. 설계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자인 하우스는 설계를 서포트한다. 서포트하면서 그 SOC 설계 매출이 있어요. 이걸 또는 뭐 NR이라고 하는데, NRE 매출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양산 매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매출이 있어요. 이 세 개가 현재 대한민국 디자인 하우스의 핵심이고, 자, 글로벌에 해당하는 그 패러데이나 알칩은 용역 매출이라는 게 없고 오로지 SOC 설계랑 그 양산 매출만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뭐냐? 자, 이거 한국이에요. 한국 디자인 하우스. 얘는 대만. 자, 대만은 왜 그러냐? TSMC는, 야, 우리 회사 내부에 디자인 하우스 하는 애들 인력이 없어.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아. 자, 삼성전자는 AP 만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디자인 하우스에 해당하는 인력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빅테크에서 삼성전자에 오더를 주지 디자인 하우스에 직접적인 오더를 안 준다고 해요. 그러면, 자, 퀄컴이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오더를 줬다. 그럼 삼성전자는 이제 수주를 받았잖아요. 아, 이거 우리가 해보니까, 야, 우리가 좀 이거 다 처리하기 힘드니까 디자인 하우스한테 용역을 좀 주자. 자,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퀄컴이 와요. 야, 우리는 없어. 절로 가. 패러데이나, 응? 패러데이나, 알칩이나, GUC나,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우리는, 너네, 우리는 내부에 없어, 인력이. 그래서 이제, 결국 한국 디자인 하우스라 이 대만의 차이는 용역 매출의 차이예요. 그럼 용역 매출이 좋냐 나쁘냐?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걸 직접 받으면 결국 양산 매출로 연결이 되는데 이걸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양산 매출로 디자인 하우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 프로젝트 매출이고 프로젝트 매출이 끝나면 땡입니다. 자, 결국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인력 파견업밖에 안 돼요. 인력 파견. 자, 이런 개괄적인 구조가 있고, 자, 이제 이거부터 봅시다. 팹리스. 야, 이거 팹리스 회사들 실적 어떻게 추정하지? 사실 모르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분기 보고서나 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주 잔고라는 걸 볼 거예요. 수주 잔고가 늘어났어. 그러면 이 회사는 계속 성장하는 트렌드로 진입할 거야.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매출로 인식이 될 거니까. 근데 수주 잔고가 증가해야 좋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팹리스는 유사합니다. 자, 팹리스의 실적은 원재료나 외주 가공비가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는 팹리스는 결국 자기가 칩을 설계를 해서 양산하기 위해서는 외주비를 디자인하우스에 주던지 원재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디자인하우스에 주던지 아니면 삼성전자나 TSMC 같은 파운드리 회사에다가 원재료비를 줘야 된다고요. 돈을 먼저 줘야 애들이 만든다고요. 얘들이 외상으로 만들어서 갖다 주지 않는다고요. 무조건 돈을 먼저 줘야 디자인하우스도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그 돈 받아가지고 삼성전자에 갖다 주고 삼성전자에서 받은 칩으로 주고 땡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돈을 먼저 받는단 말이에요. 디자인하우스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팹리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는 외주 가공비가 증가하든지 원재료에 해당하는 팹 비용이 증가하든지 팹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파운드리나 이런 사용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텔레칩스예요. 텔레칩스는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외주 가공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외주 가공비가 증가한다는 건 분기 단위로 이제 외주 가공비가 증가한다는 건 얘네들이 다음번에 칩을 팔 수 있는 영업 환경이 더 되기 때문에 회사가 외주 가공비를 더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주 가공비가 이번에 분기 보고서에 예를 들어 뭐 텔레칩스가 90억을 때려 넣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반기 때 3개월은 한 82억이다. 그러면은 뭐 다음 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겠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확실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원재료 생산 설비에 다른 이제 팹리스 기업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원재료가 우리가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긴 하는데 텔레칩스는 이제 주석에다가 외주 가공비만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뭐 제가 주석을 좀 꼼꼼히 안 봤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파도 이런 거 보죠. 파도가 이제 이번 분기 보고서에 있는데 자, 이게 원재료예요. 원재료를 많이 구매를 한다는 거는 이 회사의 칩을 살 애들이 많아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외주 가공비가 줄어들고 이 컨트롤러 IC 이런 게 있는데 이게 1, 2, 3분기 누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원재료를 샀고 외주 가공비 이런 게 있는데 자, 이상하게 외주 가공비나 이런 게를 적다 이런 거는 이제 이 회사가 우리가 다음 분기도 실적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도를 볼까요? 파도가 저게 1, 2, 3분기 누적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분기 보고서 상에 반기가 없구나. 반기가 없지만 이제 분기 보고서 상에 작년과 이제 비교할 수 있잖아요. 작년과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2022년도의 외주 가공비랑 지금의 외주 가공비를 봤을 때 뭔가 감소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게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들,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회사가 목표 달성하고 있는 실적을 할 수가 없다. 4분기까지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파운드리예요. AD 테크놀로지, 그 다음 가온칩스가 있겠죠. 자, 이 가온칩스의 양산 매출이나 AD 테크의 양산 매출이나 여기도 웨이퍼, 원재료와 외주 가공이 있죠. 자, 이 외주 가공, AD테크나 이 가온칩스도 원재료 생산 설비에 여기 똑같이 외주 가공과 원재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칩을 설계하기 위해서 IP를 얼마나 사왔다. 우리는 양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팹이랑 패키징 비용, 포장하는데 비용을 썼다. 자,
우리 이 회사가 양산 매출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원재료를 많이 사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재료 사오는 금액이 점점 커진다는 건 이거 분기 단위로 여러분들이 이게 1, 2, 3분기 누적이잖아요. 그럼 분기 보고서를 다 뜯어가지고 실제 이제 이걸 차감차감 해서 보면은 1분기, 순수 1분기, 순수 2분기, 순수 3분기에 원재료, 패키징, 외주 가공비랑 원재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보고 아, 원재료가 지난 분기보다는 좀 많이 샀네. 왜냐면 이게 보세요. 이게 디자인하우스는 자 팹리스가 오더를 줘야 디자인하우스가 돈이 생기죠. 그 돈으로 삼성전자랑 이런 데다가 외주 가공비랑 뭐 팹이랑 이런 것들을 비용을 줍니다. 삼성전자에다 돈을 주고 결국 칩을 찍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분기 보고서 상에 외주 가공비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산 매출, 제가 매출이 이제 팹리스는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렸듯이 원재료가 증가하느냐를 봐야 되고 그 원재료가 증가해야 분기 단위로 원재료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주 잔고가 증가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원재료를 봐야 되는데 그 원재료에 해당하는 게 양산이다. 그리고 양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양산이 결국 그 국내 분기 보고서에서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외주 가공비랑 그런 팹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자마자 바로 양산이 삼성전자에서 공장에서 칩이 다 바로 찍혀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찍혀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 시간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 분기 보고서에는 그 외주 가공비에는 디자인 하우스의 가장 중요한 매출이죠. 양산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SOC 설계는 이제 IR 자료 같은 데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설계를 어느 정도 실제로 따왔느냐. 여기서 이제 SOC 설계라고 하는 거는 턴키예요. 턴키. 이거는 턴키인 경우만 저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 턴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퀄컴이나 이런 데서는 직접적으로 제가 디자인하우스, 우리나라 국내 디자인하우스에다가 오더를 주지 않습니다. 다 삼성전자에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국내 디자인하우스가 정말 밸류에이션적으로 재평가되기 위해서는 이 삼성전자가 모두 전면 외주화를 해야 됩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테스트 물량을 전면 외주화하든지 또는 이제 패키징 사업을 상당 부분 외주화하든지, 그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패키징이나 테스트나 이런 걸 다 외주화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관련된 주식들이 재평가되었었는데, 패키징과 테스트하는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이 디자인 하우스도 삼성전자가 외주화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네한테 외주화를 할 수가 없어. 야, 패러데이나 알칩이나 GUC는 회사 내에 인력이 엄청나게 많은데 너네한테 외주 주기에는 너무 불안해, 국내 너네들한테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내부에서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자인 하우스가. 뭐 그거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결론은 뭐냐, 진정한 디자인 하우스의 재평가는 삼성전자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용역 매출과 관련된 외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외주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왜냐면 자기네들이 디자인 하우스의 인력들이 다 처리하기 힘드니까. 자, 근데 디자인하우스가, A라고 하는 디자인하우스가 어떤 칩 설계하는 애를 꼬드겨가지고, 야, 너네가 칩 설계하는 거 도와주고 너네한테 가장 최적화된 IP도 우리가 구매해서 사줄게. 우리가 대리 구매하면 더 싸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칩을 원칩으로 한번 설계를 해줄게. 그리고면 그걸 양산으로 우리한테 해줘. 그러면 자, 이거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디자인하우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 보통은 이제 회사가 인력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요. SOC 인력과 그 다음에 디자인 서비스 인력. 이 SOC 인력이 이 턴키 설계를 할 때 코어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코어 설계가 이제 끝났어요. 야, 우리 메인 설계 다 끝났고, 이제 삼성전자에 좀 샘플 해가지고 테스트했는데, 테스트해서 문제가 없어. 그럼 디자인 서비스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으로 들어가게 하는 서비스를 하면서 양산 매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의 디자인 하우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산 매출이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양산 매출이 굉장히 커져야 회사의 실적 변동성이 낮아져요. 왜 그러냐? 이 용역이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이 뭐냐면, 야, 너네가 온 디바이스로 만약에 디자인 하우스를 만약에 너네가 주식을 살 거면, 내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결국 다 용역밖에 더 주겠냐. 실제 양산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TSMC 향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TSMC의 전문으로 하고 있는 패러데이나 알칩이나 GUC를 공부를 해야지 국내 디자인 하우스 공부해봐야 답이 없다. 왜냐면은 삼성 내부에 디자인 하우스 인력이 있지 않냐. 그 얘기거든요. 자, 이제 양산 매출이 커져야 되는데 이 양산 매출이 통상적으로 GP 마진이 낮아요. 5에서 한 10%입니다. 그리고 SOC 설계의 GP 마진은 보통 이제 5에서 아니다, 이건 한 20% 정도 될 거예요. 20에서 25%의 GP 마진이에요. 자, 이게 왜 20에서 25%냐? 디자인 하우스가 예를 들어 10나노다. 10나노 정도면은 이게 10나노가 있고 뭐 미세 공정 있잖아요. 10나노 정도면은 코어 설계까지 담당한다 하고 하면 이 코어 설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담당하느냐에 따라 이제 설계비가 다르거든요. 대략 한 지금 기준으로는 한 180억 정도? 이게 한 매출 인식을 한 2년 정도 해요. 자, 180억 중에서 IP 사고, 뭐 사고, 암한테 돈 주고, 이렇게 하면은 남는 돈이 한 20%예요. 그리고 나면, 야, 180억 썼으니까, 자, 고객사는 외주비만 180억 쓴 거예요. 그럼 회사 내부에서 이제 돌려야 되는 비용들 있죠? 그런 비용들까지 다 하면은, 얘네가 한 300억 이상 쓴 거예요. 개발비만. 외주랑 개발비만 해서. 자, 300억 이상 비용을 썼어요. 그럼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칩 팔아가지고, 비용 300억 커버할 수 있는 회사 2년 동안 그러면은 자 칩 하나가 연간 매출이 1000억 하는 칩 회사다. 마진이 10%다. 칩 팔아가지고 마진 10%면은 1000억에 100억 번단 말이죠. 응? 100억 벌잖아요. 1000억에 100억 겨우 벌잖아요. 근데 150억씩 비용 써가지고는 회사가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이 국내 디자인 하우스 회사들이 그 팹리스 회사들한테 오더를 받아야 되는데 미세 공정을 하는 팹리스 회사들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죠. 국내에 연간 매출이 2천억 3천억 나오는 팹리스 회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10나노 할 때 제가 한 180억 정도 영업 그 비용이 든다라고 했는데 이제 5나노급 정도 되면은 이게 한 250억에서 한 300억으로 뛸 거예요. 더 미세 회로 패턴이니까. 그러면은 야 이거 비용을 300억 쓰면 내가 회사 내부에서 인력들 데리고 개발하는데 비용이랑 외주해내는 비용이랑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연간 매출 칩만 매출해가지고 한 5천억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미세 공정을 위탁할 만한 팹리스 회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뭐냐, 돈이 졸라리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나 이 저기 뭐냐 외주를 그 설계를 그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내 팹리스 회사가 미세 공정으로 진출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이거 개발 잘못해가지고 무형자산 쌓아놨다가 적자 보고 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이 엄청 많이 나간다. 그래서 그 돈을 커버할 팹리스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국내 디자인 하우스의 한계가 분명하다. 거기에 디자인 하우스의 삼성전자의 이 내부에 있는 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인력들이 전면 외주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야, 퀄컴한테 암만 좋은 거 받아봐야 삼성전자가 디자인 하우스한테 콩고물 떨어지는 거는 끼껏 해봐야 용역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디자인 하우스는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대만보다 회사에 인력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삼성전자가 전면 외주화를 안 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삼성전자를 서포트해서 용역을 정말 많이 프로젝트 경험을 쌓은 다음에 우리가 뭐 그렇게 프로젝트를 많이 쌓으면 삼성전자가 결국 우리한테 외주를 주지 않겠어? 전면 외주를 하지 않겠어?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인력을 엄청나게 늘립니다. 자, 인력을 엄청나게 늘리는 게 과연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의 용역이라는 게 1년 365일 매번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달에는 있다가 없다가 이래요. 그리고 갑자기 줄어들면은 이 디자인 하우스가 일거리가 없이 사람들 인건비만 엄청나게 주게 되다 보니까 순식간에 적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식간에 적자로 들어가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양산 매출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양산 매출은 항상 깔고 가는 매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예전에 리니지 그러니까 NC소프트의 투자 포인트가 우리 얘네들 가지고 있는 게임들이 전부 다 모바일화 되는 거야. 그럼 기존 게임도 유지되면서 모바일로 된 것들도 계속 누적되는 거야. 이런 개념이듯이 디자인 하우스도 결국에는 SOC 설계가 끝난 것들이 다 양산이 되니까 야, 결국에는 양산 제품 1, 양산 칩 1호가 있고 양산 칩 올해는 양산 칩 1호지만 내년에는 양산 칩 2호가 더해져. 1호.
이렇게 이제 늘어난다. 양산이 계속 이제 늘어난다. 그 다음에 앞단에서는 SOC 설계 또는 NRE라고 하죠. NRE 설계가 이제 진행되는데 이게 끝나서 야 올해는 우리가 원래는 양산 제품이 하나였는데 NRE가 끝나서 양산이 2개 됐으니까 내년에는 양산 매출이 더블로 늘고 그 다음에는 또 NRE가 끝나는 게 있어서 양산 매출이 3개가 돼. 양산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러면서 양산이 계속 고정적으로 회사의 실적을 서포트 해주게 되면 회사가 좋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설계도 문제예요. 자, 여기 TSMC는 빅테크 애들 다 이쪽으로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만 쪽은 나무랄 데가 없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자, 이 SOC 설계 NRE도 이제 문제인 게 있습니다. 자, 디자인 하우스가 야, 우리가 빅테크한테 직접 못 봤는데 국내 디자인 하우스가 안 되겠다. 우리 일단 입에 풀이라도 칠해야 되니까 뭐라도 좀 받자. 그래가지고 SOC 설계 인력을 보통 회사가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연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한 2-3개 정도 되는데 한두 개가 이제 평균인 것 같고 한 2-3개 처리한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야, SOC 설계 일단 인력들 돌려. 지금 당장 우리 적자 나니까 얘네들 일거리 없어가지고 적자 나면은 골치 아프니까 돌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정작 정말 좋은 거 받으려고 할 때 못 받아요. 왜냐? 고객사 입장에서는 야, 우리 너네한테 맡기려고 했더니 너네 지금 SOC 설계 인력이 풀로 돌아가고 있네? 야, 그러면 우리 너네한테 못 맡기지. 너네한테 맡겨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칩이 안 나오잖아. 그럼 우리 딴 데 가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SOC 설계 인력도 어느 정도 정말 좋은 거를 받기 위해서 조선사처럼 도크를 비워놓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개념으로 약간 비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비워놓는 사람들이랑 돌리는 프로젝트랑 그게 균형이 있어야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우리가 잡았을 때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칩을 출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건데 SOC가 이제 뭐 인력들만 잔뜩 있고 한 3-40명 있다. 야,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까먹는 돈만 해도 매출이 없어가지고 까먹는 돈만 판가비만 해가지고 뭐 한 1억씩 나간다고 치면은 2-30억씩 적자니까 야, 얘네들 일단 매출부터 내게 하자. 그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돈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향후 양산 해봐야 양산 매출을 얼마 안 되는 거 막 받아가지고 SOC 설계해봐야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진짜 좋은 것도 못 받고.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 자, 팹리스는 외주 가공비, 원재료나 외주 가공비가 핵심이고 그게 이제 오더를 많이 받아야 이 돈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팹리스는.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도 이게 비슷해요. 디자인 하우스도 원재료랑 외주 가공비가 중요한데 이거는 양산과 관련되어 있다. 양산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SOC 설계는 회사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를 통해서 어떤 칩들을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지 또는 향후 이제 양산 매출이 점프업 되기 위해서 어떤 설계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칩이 정말 시장에 침투율이 좋은 칩들인지 이런 것들을 따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칩을 많이 설계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향후 양산 매출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양산 매출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양산 매출이 빠지게 되면 결국 회사가 적자로 심각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몇 년간은 적자 나는 거죠. 왜냐하면 SOC 설계가 원하는 대로 2년 만에 마칠 수도 있지만 보통 3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매출 인식이 지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칩이 계속 에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SOC 설계와 양산과 용역 매출이 있다. 이 용역 매출은 이 기업의 펀더멘털에 제가 봤을 때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용역 매출은 단기 프로젝트이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양산 매출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업에 그래서 이제 디자인 하우스들은 턴키 솔루션 얘기하는 거예요. 턴키 솔루션을 받아야 SOC 설계부터 양산까지 다 자기들이 담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턴키 솔루션으로 받아야 되는데 턴키 솔루션을 줄 만한 팹리스 회사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간 매출 칩만으로 3천억, 4천억은 내야 미세공정에서 비용 감당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내 디자인 하우스는 굉장히 펀더멘털 상으로 대만보다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면 외주화를 하지 않는 이상 국내 디자인 하우스를 만약에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게 투자 포인트라고 하면 대만에 있는 회사들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국내 디자인 하우스는 삼성전자가 디자인 하우스 인력을 외주화를 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시간 지나봐야. 기껏 해봐야 뭐 국내 조그만 팹리스 매출 나와봐야 뭐 몇천억
몇천억 겨우 나오면 다행인 그런 회사들을 고객사로 들고 있는 거와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을 직접적으로 고객사로 들고 있는 대만 회사들이랑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밸류에이션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또 있는 게 이 팹리스의 양산에 대한 GP 마진이 이게 삼성전자 출신 사람들이 팹리스 만들고 삼성전자 출신 사람들이 디자인하우스를 만들다 보니까 이 GP 마진이 관행적으로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심지어 5% 안 되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만은 한국과는 달라요. 한국보다 훨씬 양산 마진이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한국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훨씬 TSMC가 양산 매출을 할 때 패러데이나 알칩이나 GUC한테 많이 챙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한 번 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 제가 봤을 때 팹리스 회사들은 실적 추정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방향성 추정은 수주장고와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상 원재료랑 외주 가공비를 잘 찾아보면 된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는 IR 자료를 봤을 때 SoC 설계가 어떤 걸 하느냐, 고객사가 뭐냐, 그리고 그 칩이 정말 그 임팩트가 있는 칩이냐, 괜히 뭐 그냥 그 연구개발 정도로 끝날 것 같은 칩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칩이 정말 양산으로 갔을 때 매출이 정말 빵빵 터질 수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야, 이건 너네 용역 매출 이건 의미 없지 않냐,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정말 제가 만약 국내 디자인하우스를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전면 디자인하우스 인력들을 내보내고 다 그냥 외주화하는 걸로 우리 이제 인건비랑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전면 외주화할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시장이 온다면 국내 디자인하우스가 정말 재평가되는 밸류에이션이 대만이랑 수렴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만, 지금은 뭐 TSMC는 이 막 삼성전자처럼 내부에 디자인하우스 인력도 안 두고 있고 용역 매출 이런 것도 안 만들어 놓고 있는데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가온칩스잖아요. 여기 주요 매출 보면은 여기 용역 매출이 있어요. 전체 매출이 용역 매출 절반인 거죠.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매출도 보게 되면 이제 원재료가 이제 늘어나야 이제 양산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 양산 매출이 증가해야 회사의 실적 변동성이 낮아진다. 실적 변동성이 낮아져야 우리는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자, 여기도 이제 제품 매출과 용역 매출이 있는 거예요. 이 용역 매출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런 거죠. 과장은 얼마, 차장은 얼마, 대리는 얼마. 뭐에 인력 파급력이잖아요. 삼성이 그래 정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제품 매출은 시제품 개발, 샘플입니다. 초기에 이제 샘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양산. 이 양산이 커져야 됩니다. 양산이 커져야 회사 실적이 탄탄해져요. 그리고 자, AD테크도 마찬가지예요. AD테크도 여기 원재료 똑같잖아요. 매출 및 수주상, 여기 양산, 용역이라 돼 있잖아요. 양산, 용역, 이게 중요해요. 양산이 커져야 되는데, 이 회사가 양산이 뚝뚝뚝뚝 줄어들잖아요. 왜 줄어들겠어요? TSMC 향이었다가 삼성전자로 갈아타면서, 이 하이닉스가 하이닉스한테 이제 받아야 되는 그 수주가 있는데, 그 수주가 끊겨버린 거죠. 하이닉스가 차세대 칩을 아마 GUC한테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양산 매출이 급감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양산 매출이 급감하니까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용역 매출이라도 증가했느냐? 용역 매출은 또 고만고만해요. 이제 좀 증가했죠. 2022년 말과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3분기 때 더 늘어나긴 했는데, 용역 매출 안만 증가해봐야 회사 실적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고요. 그냥 경험 쌓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물론 나중에 이 경험 쌓아가지고 삼성전자한테 당당하게 전면 외주화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그렇게 너네를 모두 믿으니까 너네한테 다 줄게 외주화로, 그렇게 할 인간들이 아니라고요. 제가 봤을 때 몇 년 동안 그렇게 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과거의 어떤 투자 스토리상 야, 패키징이랑 이런 것들도 테스트도 다 외주화 하지 마. 외주로 많이 돌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도 외주로 많이 주지 않겠어? 그런 기대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대만보다 못하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거 인당 매출도 아마 여러분들이 뽑아보시면 대만이 훨씬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디바이스 AI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면 대만 디자인 서비스를 사야 돼요. TSMC한테 용역이라고 하는 이 요상한 매출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외주 가공비, 원재료 이런 거 많이 봐야 된다.
왜냐하면 디자인 하우스도 원재료랑 외주 가공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실적이 점점 나빠진다. 고정비 커버가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여기 원재료에 이제 IP 같은 거 사잖아요. IP를 점점 많이 산다. 이거는 이제 그 설계 매출 인식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계 매출을 점점 많이 인식하니까 요게 이제 점점 많이 인식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양산 매출로 넘어가는 칩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한 거는 회사 IR 자료를 통해 가지고 야 이거 너네 어떤 SOC 설계를 지금 NRE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미세 공정이냐, 그리고 너네랑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번 차세대 칩도 너네한테 주는 거냐, 아니면 걔네가 이제 너네한테 줄지 딴 애한테 줄지 막 경쟁하는 그런 고객사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은 디자인 하우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력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